그쵸. 내가 지금 10억 가지고 1주택을 유지하느냐, 5억짜리를 나눠서 2주택으로 간다? 일단은 뭐 주택 자체가 2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본다면은 유리할 건 일단 하나도 없어요. 다만 5억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거에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. 수익 배수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야, 이거 뭐 보편적이지는 않아요. 이걸 누군가 공인중개사가 통상적으로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매도인 매수인의 상호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 계약일과 중도금일 그리고 잔금일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같은 매도인을 할지라도 A라는 매수인이 왔을 때와 B라는 매수인이 왔을 때 전혀 다른 계약이 될 거예요. A라는 매수인은 뭐 예를 들면서 뭐 급해, 뭐가 되게 급해.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갈 거고, B라는 사람은 되게 여유가 있어. 그럼 또 나는 거기 여유 맞춰가지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같은 매수인이더라도 매도인 상황이 또 어떻게 다냐서 또 전혀 달라요. 예를 들면은 매도인이 이 집 팔고 딴 데 가야 돼요. 근데 그 집을 내 거를 이제 내가 살려고 한 게 있어. 그 집 빨리 계약금 넣어야 돼. 근데 계약금이 뭐 예를 들면은 2억 원이야. 내가 뭐 2억은 어디다가 넣어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려면은 이 계약금, 내 집 계약금을 받고 가야 되니까 이날은 꼭 필요합니다. 저 집 내가 계약금 넣는 날에 당신은 꼭 나는 그 돈이 필요합니다. 라든지 또 내가 저 집에 중고금을 뭐 예를 들면 4억을 하기로 했어요. 언제까지? 그 집도 그 집 주인도 그게 꼭 그날에 그 돈이 필요하대. 그럼 나도 이제 매수인한테 그 날짜로 아무래도 이렇게 소구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같은 어떤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계속 바뀔 거니까 통상적인 뭐 이래야 됩니다는 없습니다. 다만 이게 너무 막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너무 무슨 촉박하게 막 며칠 안에 뭐가 잔금까지 다 쳐야 돼.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긴 하죠. 예,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빠르면 뭐 한 달, 뭐 늦으면 한 6개월 안에 좀 잔금을 치는 걸로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, 이것도 다시 정규 부품을 그리면 요쯤 있는 거지. 양극단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. 예, 그거는 매도 매수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잘 협의하면 된다. 대신 이제 계약서 쓰는 날 한번 딱 정해지면 거의 이거는 뭐 99% 이거 목숨 걸고 지키죠. 아니요. 그 매도 계약을 하고 나서는 전혀 어떤 의미로 그걸 질문하는지는 알겠어요. 근데 요거는 제가 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요거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, 일단은 아까 그 대출 승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일단 대출 승인 하려면은 내가 새로 살 집에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.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지만 이 대출이 될지 안 될지를 사실은 면밀하게 명확하게 사실 확인할 수 있고, 아파트라는 거는 이게 다 똑같이 생기고 이제 그 가치라든가 이런 게 좀 명확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계약할 집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승인이 떨어질지 말지 그리고 얼마로 나올지는 사실 계약 전에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도 계약하고는 전혀 일단은 뭐 대출 승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. 그 매수할 집을 먼저 내가 픽을 하고 대출 은행 쪽은 상담을 하면은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했던 거는 매도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그 어떤 거에서 내가 나오는지는 알겠는데, 요즘 이제 2주택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예 막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, 뭐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당연한 건데, 그 내 집을 파는 잔금날, 내가 새로 살 집에 잔금 대출을 받으면 당일날 내 집도 팔고 당일날 새로 살 집도 사면서 새로 살 집에 대출 실행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대출 실행이 돼요. 근데 이제 이게 아직 파는 건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는데, 그 매도 잔금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만약에 대출 실행, 그러면 안 돼요. 그거는 막히는 겁니다. 그래서 잔금일이 제일 중요해요. 잔금일이 내 집 파는 매도 일자와 내 집 새로운 집 사는 그 매수 일자가 그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가 거기에 같이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. 예, 그쵸. 내가 지금 10억 가지고 1주택을 유지하느냐, 그 10억짜리가 누구나 원하는 정말 똘똘한 한 채라면 당연히 뭐 이거 갖고 가는 게 맞죠. 예를 들면은 10억 근처다라고 하면은 뭐 강남 3구는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, 예를 들면 뭐 성동구에 있는 20평대 진짜 좋아요. 성동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1주택으로 그냥 꾸준히 가져간다? 예, 이거 너무 좋고, 그리고 돈이 생기면은 그때마다 뭐 20평대로 시작했다면은 뭐 30평대 갈아타고, 예, 그리고 뭐 40평 뭐 그때까지 갈아타고, 이게 가격이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때마다 잘 갈아타시면은
뭐 이런 것 당연히 좋을 거고.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은 답인 것 같아요. 네. 5억짜리를 나눠서 20채로 간다?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내가 거주를 하고 하나는 이제 임대를 준다. 일단은 뭐 주택 자체가 2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본다면은 유리할 건 일단 하나도 없어요. 굳이 이렇게 쪼개야 되나 싶을 정도로.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강화해 왔기 때문에 똘똘한 항체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구점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을 했고,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사실 역할을 한 부분이거든요. 이게 뭐 지금 단순히 뭐 예를 들면은 두 개의 뭐 급지나 아파트나 이런 게 상승값이 이런 게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10억짜리 똘똘한 거 하나 잘 쥐고 있으면서 최대한 양도세 면에서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리고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. 다만 5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 재건축 같은 거에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. 아니면은 정비 사업이 되는 곳이 있어서 내가 빌라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재개발 쪽을 내가 뭔가 하나 하고 싶다. 그렇다면은 그게 한번 터지면 그 아무래도 이제 시세 차익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정비 사업 지정된 곳, 뭐 그래서 아직 뭐 추진위원회까지도 안 가고 뭐 추진위원회 갔다가 칩시다. 근데 뭐 그냥 뭐 아직까지는 뭐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된 곳이다.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리스크가 사실 엄청나거든요.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럴수록 사실은 수익 배수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. 근데 그런데 하나를 해두고 싶다? 뭐 그렇다면은 저는 예, 오케이.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상의 이제 퇴직자들, 꼭 내가 서울 인근에 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,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비싼 집보다 그냥 내 여생을 좀 편하게 살 내 집이 좀 필요한 것 같고,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 집을 한 채 더, 5억짜리 한 채 더를 소유하는 거지만, 그러니까 60대니까 이제 자녀들이 30대 정도 이제 됐을 거라는 거죠. 이렇게 했을 때 자녀가 이제 직장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 자녀한테 나중에 줄 생각으로 자녀 이름으로 요 아파트를 하나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.